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폴로 볼 텐데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발생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 있는 건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자,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자,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발생 이후에 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막연하게 아직까지 대응을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매도에 대한 고민할 게 아니라 자, 앞으로 이 바닥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한 우리가 계좌 회복 자, 손실을 축소해가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기만 할 이슈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회가 남아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수급적인 요인들, 자,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주체들이 있고, 이 주차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우리가 계좌 회복 자, 손실을 축소해가는 이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자,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자, 이슈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82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겠죠. 자, 시설 자금에 50억 원, 운영 자금에 572억 원, 채무 상환 자금에 200억 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시설 자금에 가장 많은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에 너무나도 큰 자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까지 자금을 조달을 했을까?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기에는 우리 계좌 자, 여기서 손실 보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들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6일이고요. 자, D-2일이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자, 10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98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정 발행가입니다. 자, 9,04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향후에 1차 발행가액, 그리고 2차 발행가액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10월 28일경에 자, 이 발행가액이 확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발행가액에 따라서 822억에 대한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자,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났을 때 822억이 자, 400억으로 줄어드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 822억이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당연히 시장에서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
자, 뒤에다가 자, 호재를 숨겨놓고 재료를 숨겨놓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자, 걱정보다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왜 이러한 유상증자를 단행했을까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일전에 있었는데 자, 매드트로닉 자,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자, 지난번에 채용 공고에서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거죠. 시장에서 이어플로우가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호재로서 받아들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자, 이러한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일전에 매각에 실패했을 때에도 자,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매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인슐렛과 소송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주시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자, 블루오카라는 펀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어플로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매드트로닉이나 다른 잠재적 인수자들과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매드트로닉과 거래 체결과 관련해서 여전히 상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채무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력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매각이 됐을 때 매각하고 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처럼 매각 이전에 최대한 재무적 건전성 그리고 자,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매각을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매드트로닉에서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물밑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이러한 매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최소한 반등의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 추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동안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셀리드라는 종목이고요. 자, 유상증자 단행 이후에 재료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10배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바닥권을 잡고 오히려 저가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XVX라는 종목. 자,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에 자, 3,500원대부터 자, 이 1,750원대까지 자, 동일하죠. 지금 이오플라우와 가장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50% 가까운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 자, 이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매각에 대한 이슈 뭐 이오 패치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나서 자, 재료에 대한 부분,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주주 배정을 진행을 했다.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 하락 이슈를 호재로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JP모건을 비롯한 6개 창구에서 오늘 매도세가 나왔고요.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자, 중요한 것은 매수를 했다고 해서 이제 막 매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매도를 했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JP모건 쪽에서 물량을 또 던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도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다가 자,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죠. 이들도 이때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손실 보고 매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었지만 이번에 오늘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매도세를 보였죠. 자, 이들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도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담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그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의 물량 변화, 수급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고 있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자에서 대량의 물량이 들어온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당연히 오늘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내일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파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인데, 자, 장 초반부터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자,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인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거나 아니면 어딘지 모를 바닥권에 대한 이 예측을 하면서 물량을 집어넣거나 단순하게 감으로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앞으로 재료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러한 분석에 대한 부분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분들은 자, 요청하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25 플로우니까 25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원회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2호라고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자, 50% 하락하는 이 구간이 만들어졌고,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락의 추세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이제 바닥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부분들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DX, VX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과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과,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계좌를 회복시키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손실을 축소해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함께 하면서 대응을 드릴 테니까 2호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대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최근에 또 그리고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2호 플로우 뿐만 아니라 종목들 힘든 상황이 있으실 텐데,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계좌 회복 만들으셔라. 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살아있고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정도 빠르게 매집하고 나서 수익을 만들어 보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